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국제의대생을 위한 기초의학 종합평가 생리학 과목에서 Excitable Tissue, 흥분성 조직에 대해 15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The permeability of the irritable cell membrane has been increased for potassium ions during an experiment. What changes of membrane electric status can occur? 해석해보면 실험 중에 흥분성 세포막의 칼륨이온에 대한 투과성이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세포막의 정기적 상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세포막의 전기적 상태는 주로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이동에 의해 결정이 되죠. 일반적으로 칼륨 이온은 세포 내부에서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전기 화학적 구배에 의해 세포 외부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 세포막의 칼륨 이온에 대한 투과성이 증가하면 더 많은 칼륨 이온이 세포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포 내의 전압은 더 음전하를 띠게 되고 세포막 전이가 평소보다 더 음으로, 마이너스로 변하죠. 이러한 상태를 과분군,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과분극은 세포를 더 음전화 상태로 만들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탈분극, 예를 들어 활동전이 발생이라든지에 대한 자극의 역치를 높입니다. 선택지를 분석해 보면 A, 하이퍼폴라리제이션, 과분극, A번이 정답인데요. 칼륨 이온의 투과성이 증가하면 세포막이 과분극 상태가 됩니다. B번 디폴라리제이션, 탈분극이라고 하죠. 이 세포 내로, 세포 안으로 이 양이온이 유입될 때 발생하죠. 따라서 이 경우와는 이제 반대가 되는 상황이죠. 10번 액션 포텐셜 어떻습니까? 활동 전이라고 하죠. 이건 언제 발생합니까? 탈분극이 일어날 때 발생하죠. 여기서는 칼륨이온의 투과성 증가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죠. 로컬 리스폰스. D번 어떤가요? 로컬 디스턴스 리스폰스. 국소 반응이라 하죠. 작은 자극에 의한 초기 반응이지만 과분극과는 또 다른 개념이죠. 2번 변화 없음. No change. 세포막 투과성이 변화하면 세포 전이에 영향을 미치죠. 변화가 없을 가능성은 낮겠죠. 따라서 정답은 A번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s a result of activation of the ion channels of the external membrane,
The rest potential of the excitable cell has greatly increased. What channels were activated? 해석해보면 외부 막의 이온 채널이 활성화되어 자극 가능한 세포의 휴지 전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그 채널이 활성화되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온 채널이 세포의 휴지전에 미친 영향을 이해해야 하겠는데요. 휴지 전이는 일반적으로 세포 내부가 외부에 비해 음수입니다. 그 각 채널이 그 휴지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살펴보면 어, fast calcium 채널, 빠른 칼슘 이 채널은 주로 활동 전이 동안에 칼슘 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어 탈분극을 유도하는 데 관여해요. 그래서 이 채널은 휴지 전이를 증가시키기보다는 활동 전이의 일부로 작용을 하죠. 포타슘 채널, 이 칼륨 채널은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가게 하여 휴지 전이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칼슘 채널이 활성화되면 일반적으로 세포 내부가 더 음성으로 바뀌는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고 휴지 전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죠. 슬로우 칼슘 채널, 느린 칼슘 채널, 이것은 활동 전이 플레토 단계와 같은 그런 단계와 같은 탈분극에 관여합니다. 이 채널은 일반적으로 휴지 전이를 증가시키기보다는 활동 전이의 일부로 작용을 합니다. Sodium and calcium channels, 나트륨 및 칼슘 채널은 이 채널들이 활성화되면 탈분극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휴지 전이가 더 긍정적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채널들의 활성화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입니다. 휴지 전이를 장기적으로 증가시키기보다는 활동 전이를 생성합니다. 소듐 채널, 이 나트륨 채널은 활성화가 되면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되어 세포 내부가 더 긍정적인 전이로 바뀌게 되죠. 이것은 일시적으로라도 휴지 전이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를 다시 분석해 보면 A. 패스트 칼슘 채널, 이 빠른 칼슘 채널은 활동 전이와 관련이 있고 휴지 전이를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B. 포타슘 채널, 이 칼륨 채널이 활성화가 되면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죠. 이것은 휴지 전이를 증가시키기보다는 더 음성으로 만들어주는 효과를 주죠. C. 슬로우 칼슘 채널, 느린 칼슘 채널은 탈분극에는 기여는 하지만 휴지 전이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죠. D. 소듐 앤 칼슘 채널, 나트륨 및 칼슘 채널은 이 두 채널의 활성화는 탈분극을 유도하여 전이가 더 긍정적으로 되지만 일시적인 효과로
장기적인 휴지 전이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죠. 2. 소듐 채널. 나트륨 채널의 활성화는 세포 내부를 더 긍정적인 전이를 만들고 일시적으로 휴지 전이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휴지 전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세포 내부를 더 긍정적인 전이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나트륨 채널이 이러한 효과를 유도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Microelectrode analysis of nerve fiber bioelectrical activity revealed that each membrane potential equals to 90 millivolt. Each initial rest potential was 85 millivolt. What processes occurs in this case? 번역해 보면 미세 전극을 이용한 신경 섬유의 생체 전기 활동 분석 결과 현재의 막 전이가 마이너스 90mV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의 막 전이가 90mV. 초기 안정 막 전이는 85mV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과정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번 리폴라리제이션 재분극이죠. 재분극은 세포막 전이가 탈분극한 후에 안정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이죠. 초기 전이가 85mV였고 현재 전이가 90mV인 경우 전이가 더 음성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재분극 과정은 아니죠. B. 슈퍼노멀리티 초과 민감성. 이것은 일반적으로 과도한 하이퍼폴라리제이션 후에 나타나는 상태로 신경세포가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더 높은 자극에 민감해지는 현상이죠. 문제에서 다루는 상황과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C. 하이퍼폴라리제이션. 이 과분극이라 하죠.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은 막전이가 안정전이보다 더 음성으로 이동하는 상태를 말하죠. 현재 전이가 90mV로 초기 전인 85mV보다 더 음성적이므로 막전이가 안정 상태보다 더 음성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D. 오버슛 과도 전이. 과도 전이는 막전이가 탈분극 과정에서 안정전이보다 더 긍정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죠. 현재 전이가 90mV로 안정전이보다 더 음성적이므로 과도 전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탈분극 디폴라리제이션. 이 탈분극은 막전이가 안정전이보다 더 긍정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죠. 현재 전이가 90mV로 안정전이보다 더 음성적이므로 탈분극이 아닙니다. 현재 막 전이가 초기 안정전이보다 더 음성적이므로 이 경우는 하이퍼폴라리제이션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Cell membrane rest potential changed from minus 85 to minus 90 millivolt. It can be caused by activation of the following cell membrane channels. 해석해 보면
이 세포막의 안정전이가 마이너스 85mV에서 마이너스 90mV로 변화했습니다. 이 변화는 어떤 종류의 세포막 채널의 활성화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A. 칼슘 채널. 이 칼슘 채널은 세포막 전이를 탈분극시키는 데 기여하죠. 따라서 칼슘 채널의 활성화는 전이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유도하므로 안정 전이가 더 음성으로 이동하는 하이퍼폴라리제이션에는 기여하지 않습니다. B. 포타슘 앤 소듐, 칼륨과 나트륨 채널. 나트륨 채널의 활성화는 탈분극을 유도하고 칼륨 채널의 활성화는 과분극,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지는 두 가지 채널이 함께 언급되어 있죠. 특정한 전이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C. 소듐, 나트륨 채널. 나트륨 채널의 활성화는 주로 탈분극을 유도하여 막전이를 더 긍정적으로 이동시킵니다. 안정전이가 더 음성으로 변한 경우와는 관련이 없죠. D. 포타슘, 칼륨 채널. 칼륨 채널의 활성화는 하이퍼폴라리제이션, 과분극을 유도합니다.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가면 막전이가 더 음성적으로 변화하며 안정전이가 더 음성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85mV에서 마이너스 90mV의 변화는 칼륨 채널의 활성화로 설명이 가능하죠. 마지막 이 포타슘 앤 칼슘 어떻습니까? 칼륨과 칼슘 채널. 칼륨 채널과 칼슘 채널의 활성화는 각각 과분극과 탈분극을 유도하죠. 하지만 두 채널이 동시에 활성화되더라도 전이 변화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정확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그 안정전이가 더 음성적으로 변화한 것은 그 칼륨 채널의 활성화로 인해 발생한 하이퍼 폴라리제이션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 포타슘, 칼륨 채널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5번. On isolated muscle fiber is under experiment, it was ascertained that excitement threshold of a shell cell was significantly lowered. What might have caused this phenomenon? 해석해보면 고립된 근섬유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중에 세포의 흥분력치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 흥분력치의 감소는 무엇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A번 Inactivation of membrane sodium channel, 막 나트륨 채널의 비활성화. 나트륨 채널이 비활성화되면 흥분성이 감소하여 흥분력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흥분력치가 낮아지는 현상과는 반대의 효과를 가지죠. B. Activation of membrane potassium channel, 막칼륨 채널의 활성화. 칼륨 채널의 활성화는
그 세포 내의 칼륨 이온이 그 세포 외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막 전이를 더 음성으로 만들어서 흥분의 여치를 높이죠. 따라서 이것도 그 흥분 여치의 감소와는 관련이 없겠죠. See, in activation of membrane potassium channel, 막칼륨 채널의 비활성화. 칼륨 채널이 비활성화가 되면 세포 내부에 더 많은 칼륨 이온이 남아있어 탈분극은 쉽게 유도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트륨 채널이 활성화만큼 직접적인 흥분 역치 간소화는 또 연관되지는 않죠. D. Blockage of energy production in the cell. 세포 내 에너지 생산의 차단. 이 세포 내 에너지 생산이 차단되면 전반적인 그 세포 활동이 저하가 되고 이것은 그 흥분성을 감소시켜서 흥분의 역치를 높일 수 있죠. 따라서 흥분 역치 감소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Activation of Membrane Sodium Channel, 막 나트륨 채널의 활성화. 나트륨 채널의 활성화는 세포가 쉽게 탈분극되도록 하여 흥분 역치를 낮춥니다. 이것은 세포가 더 쉽게 흥분하여 흥분 역치가 낮아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죠. 이 세포의 흥분 역치가 낮아지는 현상은 막 나트륨 채널의 활성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나트륨 채널이 활성화가 되면 세포가 더 쉽게 탈분극되어 흥분을 유발하기 쉬워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답은 이 Activation of Membrane Sodium Channel, 막 나트륨 채널의 활성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Stimulation of an excitable cell by the electric current has led to the depolarization of each membrane. The depolarization has been caused mainly by the following ions penetrating into the cell through each membrane. 해석해 보면 전류로 인해 그 흥분성 세포를 자극한 결과 세포막에 탈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탈분극은 주로 어떤 이온이 세포막을 통해 세포 내부로 침투함으로써 발생을 했을까요? 탈분극, 이 디폴라리제이션, 이것은 세포의 막전이가 더 플러스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 내부로 양전하를 가진 이온이 들어오면서 발생하게 되죠. 흥분선 세포에서 탈분극을 유발하는 주요 이온은 나트륨 이온입니다. 전기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 채널이 열리고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부로 유입되면서 세포 내부가 상대적으로 덜 음전하를 뜨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탈분극이 일어나죠. 선택지를 살펴보면 A. 칼륨 이온. 칼륨 이온은 주로 세포 밖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탈분극이 아니라 재분극이나 과분극,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탈분극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B. 염화이온. 이 염화이온은 음전하를
가지며 세포 내부로 유입이 되면 막 전이를 더 음성으로 만들어 탈분극이 아닌 과분극을 유도할 수가 있죠. C. 칼슘 이온. 칼슘 이온도 양전하를 가지고 있지만 나트륨 이온보다는 탈분극 과정에서 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 이온이 더 주요한 역할을 하죠. D. 나트륨 이온. 나트륨 이온이 탈분극의 주된 원인이죠. 전기 자극에 의해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며 막 전이를 더 양으로, 플러스로 만듭니다. 이 과정을 탈분극을 유발하게 되죠. 이 HCO3 이온, 마이너스 이온, 중탄산 이온. 이 이온은 탈분극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죠. 탈분극은 주로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부로 유입됐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트륨 채널이 열리죠.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서 탈분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D, 나트륨 이온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Due to action of electric current on the excitable cell, there appeared depolarization of each membrane. Movement of what ion through the membrane causes depolarization? 전류가 흥분성 세포에 작용하여 세포막에 탈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탈분극을 유발한 이온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탈분극, 데폴라리제이션은 세포막의 전이가 더 양, 플러스의 방향으로 변하는 현상이죠. 이 과정은 주로 양전하를 가진 이온들이 세포 내부로 유입될 때 발생하죠. 흥분성 세포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탈분극의 주요 원인입니다. 전기 자극에 의해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 나트륨의 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오면서 세포 내부의 전이가 상대적으로 덜 음전하를 띠게 되어 탈분극이 발생하죠. 이 선택지를 분석해 보면 A. 나트륨 이온.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트륨 이온이 탈분극의 주된 원인이 된다 그랬죠. 전기 자극이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트륨 채널이 닫힙니까? 열리죠.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갑니까? 아니죠. 세포 내부로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전이를 더 양으로, 플러스로 만들죠. 그래서 이로 인해 탈분극이 발생하는 거죠. B. 중탄산 이온. 중탄산 이온은 음전하를 가진 이온으로 탈분극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죠. 오히려 막 전이를 음성으로 만들 수 있죠. C. 칼슘 이온. 칼슘 이온도 마찬가지로 양전하를 가지고는 있지만 나트륨 이온보다는 탈분극 과정에서 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염화이온 어떻습니까? 염화이온 음전하를 가지고 있죠. 세포 내부로 유입이 되면 막전이를 더 음성으로 만들죠. 이것은 탈분극이 아닌 과분극을 유도할 수가 있죠. 이 칼륨이온은 어떤가요? 칼륨이온은 주로 세포 밖으로 나가면서 막전이를 음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탈분극이 아니라 재분극이나 과분극을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탈분극은 주로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부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탈분극을 유발한 이온은 A, 나트륨 이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Rest potential of a cell equals minus 80 millivolt. At what stage of action potential did the membrane potential equal plus 30
미리볼트. 해석해 보면 세포의 안정막 전이가 레스트 포텐셜이 마이너스 80mV입니다.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 활동 전이가 어느 단계에서 막 전이가 플러스 30mV에 도달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세포의 안정막 전이는 일반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80mV가 됩니다. 활동 전이는 세포가 자극을 받아 흥분할 때 발생하는 전기 신호죠. 그래서 몇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탈분극, 데폴라리제이션, 자극에 의해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되고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급격히 들어오면서 막전이가 더 양전하를 띠게 되죠. 이때 막전에는 플러스 30mV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역전이, 역전이라는 게 있죠. 리버스 폴라리제이션. 탈분극이 계속되면서 막전이가 세포 외부보다 내부가 더 양전하를 띠는 상태로 역전이 되죠. 이 상태가 바로 플러스 30mV에 해당합니다. 대분극, 리폴라리제이션. 이것은 무엇인가요? 칼륨 채널이 열릴 때 그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가면서 막전하가 다시 음전하로 돌아오죠. 과분극, 과분극이 또 일어나죠. 과분극이 일어나죠. After 그 하이폴라리제이션. 이것은 재분극 후에 막 전이가 일시적으로 안정 상태보다 더 음전하로 떨어지는, 내려가는 단계를 말하죠. 선택지를 다시 분석해 보면 리버스 폴라리제이션, 역전이는 막전이가 세포 외부보다 내부가 더 양전하를 띠는 상태로 플러스 30mV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B. After high polarization, 과분극 이후. 과분극은 막전이가 안정전이보다 더 음전하로 내려가는 상태죠. 그래서 플러스 미리볼트와는 반대 상황이 되겠죠. C. After depolarization, 탈분극 이후. 탈분극 이후의 단계는 재분극으로 이때 막전이는 양전하에서 다시 음전하로 돌아가죠. 플러스 30mV에 해당하지 않죠. depolarization 2번. 탈분극. 탈분극은 막전이가 양전하로 변하는 과정이지만 플러스 30mV에 도달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세포의 막전이가 플러스 30mV에 도달하는 단계는 A번 리버스 폴라리제이션 역전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Microelectrode technique allowed to register a potential following all or no, low and being able of and incremental spreading. Specify this potential. 해석해보면 미세 전극 기법을 사용하여 전부 또는 전무 all or no, all or none 원칙을 따르고 그 감쇄 없는 전파될 수 있는 전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위의 유형을 지정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언급된 전위는 all or none 이 법칙을 따르고 있죠. 이것은 전위가 일정 임계치를 넘으면 발생하죠. 한번 발생하면 세포를 따라 감쇄 없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전위는 액션 포텐셜, 활동 전위입니다. 활동 전위는 신경이나 근육 세포가 자극을 받아 흥분할 때 발생하는 전기 신호로 일정한 임계값에 도달해야 생성되며
생성된 후에는 그 크기가 변하지 않고 세포를 따라 이동합니다. 나머지 전이 유형들은 all or none 원칙을 따르지 않고 감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지를 분석해 보면 A. 리셉터 포텐셜 수용기 전이 이 수용기 전이는 감각 수용기에서 발생하며 자극의 강도에 따라 크기가 변할 수 있어요. all or none 원칙을 따르지 않죠. B. inhibitory postsynaptic potential 억제성 시냅스 후 전이 억제성 시냅스 후 전이는 시냅스 후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며 크기가 작고 감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전부 또는 전무 원칙, all or none 원칙을 따르지 않죠. C. 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 흥분성 시냅스 후 전이 이것은 시냅스 후에 신경세포에서 발생하고 감쇄가 일어날 수 있어서 all or none 원칙을 따르지 않죠. 다음 D. rest potential 안정 전이 이것은 세포가 휴식 중일 때의 막전이로 마찬가지로 all or none 법칙과는 관련이 없죠. 이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는 all or none 원칙을 따르죠. 이 신경 신호가 감쇄 없이 전파가 되는 전이이죠. 이 전이가 문제에서 묘사된 특성에 부합하죠. 따라서 액션 포텐셜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에서 묘사된 저희는 액션 포텐셜을 말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When measuring total muscle action potential, it was revealed that it was subject to the power law relationship.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ndividual muscle fiber differ in. 해석해보면 전체 근육 활동 전이를 측정할 때 그것이 파워로 거듭적 법칙의 관계를 따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현상은 개별 근육 섬유가 다음 중 어느 것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근육 활동 전이가 파워로우 법칙, 파워로우 관계 이것을 따른다는 것은 그 근육 섬유들 사이에 특정한 차이점이 있음을 의미하죠.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depolarization threshold, 탈분극 역치이죠. 개별 근육 섬유는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역치가 다르기 때문에 섬유마다 탈부극이 일어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차이는 총 근육 활동 정의가 파워로우 거듭제곱 법칙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분석해 보면 A. elastic potential 안정 전이 이것은 근육 섬유가 휴식 중일 때의 전이 차이죠. 근육 활동 전이의 거듭제곱 법칙과는 파워로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D. diameter 직경 근육 섬유의 직경이 활동 전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 법칙에 대한 주요된 이유는 아니죠. C. critical level of depolarization 탈분극의 임계 수준 탈분극이 일어나기 위한 임계 수준이 중요하긴 하죠. 이것보다는 탈분극의 역치가 더 관련이 있죠. D. depolarization threshold 탈분극의 역치 이것은
그 근육의 섬유가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전위 변화죠. 개별 섬유가 각각 다른 탈분극 역치를 가지기 때문에 근육 활동 전위는 이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이 conduction velocity, 전도 속도. 전도 속도는 신호가 근육 섬유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지만 파워로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이 문제에서 묘사된 현상은 근육 섬유, 이 depolarization threshold, 탈분극 역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어, 전체 근육 활동 전이가 거듭 제곱 법칙, 파워로우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D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In course of experiment, there has been increase in the nerve conduction velocity. This may be caused by an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of the following ions that are present in the solution around the cell. 실험 중 신경전도 속도가 증가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세포 주변 용액에서 다음 중 어떤 이온의 농도가 증가한 것을 기인할 수 있습니까? 신경 전도 속도의 증가는 세포막을 가로질러 이온의 이동과 관련이 있죠. 특히 나트륨 이온은 신경 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활동 전이가 더 쉽게 발생하여 신경 신호의 전도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언급된 신경 전도 속도의 증가가 나트륨 이온의 농도 증가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은 높게 되는 거죠. 선택지를 분석해 보면 A. 나트륨 이온. 나트륨 이온은 신경 전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 농도가 증가하면 신경 신호가 더 빠르게 전도될 수 있죠. 따라서 A번이 정답이죠. 선택지 계속 볼까요? B.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 이 나트륨의 이온의 증가가 전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죠. 칼륨 이온의 증가는 어떻습니까? 칼륨 이온의 증가는 전도 속도를 높이는 것과는 또 관계가 덜 하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만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C. 칼륨 이온과 염화 이온. 이 칼륨 이온과 염화 이온 이것들의 조합은 신경 전도 속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D. 칼슘 이온. 칼슘 이온은 그 신경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해요. 하지만 전도 속도 증가와는 관련이 덜하죠. 이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의 조합은 어떤가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신경 전도 속도 증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따라서 신경 전도 속도의 증가와 관련의 이온은 신경 전도 속도의 증가와 관련된 이온은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나트륨 이온의 농도 증가가 신경 전도 속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GV1. In course of an experiment, a skeletal muscle is being stimulated by a series of electric impulses. What type of muscle contraction will arise if every subsequent impulse comes in the period of relaxation of single muscle contraction? 해석해 보면 실험 중에 근골격근이 일련의 전기 자극에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각 그 새로운 자극이
단일 근육 수축의 이완 단계에 도달할 때 발생한다면 어떤 유형의 근육 수축이 발생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육은 전기 자극에 반응을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죠. 만약 그 새로운 자극이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기 전에 도달하면 근육은 이완하지 못하고 다음 수축이 시작되죠. 이 상태에서는 수축이 겹쳐지면서 완전한 이완이 일어나지 않고 부분적인 수축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죠. 이러한 상태를 부분적 강축, 불완적 강축이라고 하는데 partial tetanus, incomplete tetanus라고도 하죠. 이 선택지를 볼까요? A1, asynchronous tetanus, 비동기성 강축이라 하죠. 이 근섬유가 서로 다른 시간에 수축하여 전체적인 강축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죠. 문제에서 설명된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죠. 이 B번 머슬 컨트랙처 근숙축. 이 근숙축은 근육이 긴장 상태로 보존된 상태로 의미하죠. 전기 자극에 의한 부분적 수축과는 다르죠. C. A series of single contraction. 단일 수축의 연속. 각 자극의 완전한 이완 후에 발생하며 단일 수축이 반복되겠지만 문제에서는 이완 도중에 자극이 발생한다고 했으므로 이 선택지는 맞지 않겠죠. D. Partial tetanus, incomplete tetanus. 부분적 강축, 불완전 강축. 각 새로운 자국이 이완 단계에 도착할 때 발생하는 부분적 수축을 말하죠. 5번, 2번, 할로 테테이누스, 완전 강축. 완전 강축은 자극이 매우 빠르게 연속으로 가해져서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수축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문제의 조건에서는 부분적인 강축이 더 적합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설명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근육 수축은 partial and incomplete tetanus, 부분적, 불완적 강축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은 각 자극이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기 전에 도달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In course of experiment, a skeletal muscle is being stimulated by a series of electric impulse. What type of muscle contracts will arise if every subsequent impulse comes in the period of shortening of the previous single muscle contraction? 해석해보면 실험 중 골격근이 일련의 전기 자극에 의해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각 새로운 자극이 이전 단일 근육 수축의 단축 단계에 도달할 때 발생한다면 어떤 유형의 근육이 수축이 발생합니까? 근육이 수축 중일 때 새로운 자극이 도달하면 근육은 이전 수축이 끝나기 전에 더 강한 수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축이 중첩이 되면 근육이 이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축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완전 강축, 홀로테타노스 이것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하여 최대한의 장력을 발휘하게 되죠. 선택지를 살펴보면 홀로테타노스, 완전 강축, A. 각 자극이 이전 수축의 단축 단계에 도달하면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축합니다. 이 경우 완전 강축이 발생하며 정답이 되는 거죠. B.
머슬 컨트랙션, 근수축. 근수축은 근육이 장시간 동안 수축된 상태로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죠. 전기 자극에 의한 지속적인 수축과는 다르죠. C. 에이싱크로너스 테타누스, 비동기성 감축. 여러 근섬유가 서로 다른 시간에 수축하여 전체적으로 강축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죠. 문제의 조건과는 또 일치하지 않죠. D. 파셜 테타누스, 부분적 강축. 자극이 빠르게 가해지지만 각 자극 간에 약간의 이완이 발생하여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문제의 상황에서는 완전 강축이 더 적합하죠. 2. A series of a single contraction. 단일 수축의 연속. 각 자극이 근육이 완전히 이완된 후 도달하는 경우죠. 문제의 조건과는 다르죠. 따라서 각 자극이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기 전에 도달하여 수축이 중첩될 때 발생하는 근육 수축은 완전 강축, 볼로 테타누스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Which muscle contraction will be observed in the upper extremity during holding, not moving, a load in a certain position? 해석해 보면 상지, 팔에서 어떤 유형의 근육 수축이 고정된 위치에서 하중을 움직이지 않고 들고 있을 때 발생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근육 수축에는 여러 유형이 있어요. 고정된 위치에서 무게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육의 길이를 유지하면서 장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근육 수축을 정적 수축, 등척성 수축,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하죠. 이것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외부 하중을 어, 그 외부 하중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발휘하는 형태를 말하죠. 선택지를 살펴보면 A. 컨센트릭, 구심성 수축. 이것은 근육이 수축하여 짧아지는 과정으로 보통 하중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문제 조건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B. 아이소메트릭, 등척성 수축.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장력을 발휘한 수축이죠. 고정된 위치에서 하중을 들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근육 수축 형태로 정답이죠. D. 익센트릭, 원심성 수축. 근육이 길어지면서 장력을 발휘하는 수축으로 보통 하중을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하죠. 문제 조건과 다르죠. 아이소토닉, 등장성 수축. 근육의 장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그를 통해 그러한 과정을 통해 길이가 변하는 수축으로 인해 물체를 움직일 때 발생하죠. 고정된 위치에서 하중을 들고 있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 옥소토닉, 보조성 수축. 근육의 길이와 장력이 동시에 변하는 수축이죠. 이 또한 고정된 위치에서 하중을 들고 있는 상황과는 다르죠. 따라서 고정된 위치에서 하중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등척성 수축,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 발생합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What kind of muscle contraction occurs in an upper limb during an attempt to lift the load beyond one's strength? 해석해보면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는 하중을 들어 올리려고 시도할 때 상지, 이 팔에서 어떤 유형의 근육 수축이 발생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너무 무거운 하중을 들려고 시도할 때 근육이 수축하지만 실제로는 하중을 들어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 상황에서는 근육이 수축하여 힘을 발휘하지만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이러한 수축을 등척석 수축,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하죠. 이때 근육은 고정된 상태에서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지만
하중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저기 선택지를 분석해 보면 A, 옥서토닉, 보조성 수축. 이것은 근육의 길이와 장력이 동시에 변하는 수축이죠. 하중이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는 상황과는 다르죠. B, 페이시, 위상성 수축. 빠르고 일시적인 수축이죠. 보통 운동 중에 발생하죠. 이 상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죠. C, 아이소메트릭, 등척성 수축.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장력을 발휘하는 수축이죠. 무거운 하중을 들어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근육 수축 형태로 정답이 되겠죠. D, 싱글, 단일 수축. 단일 근육 수축을 의미하고 이 상황에서는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죠. E, 등장성 수축, 아이소토닉. 근육의 장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길이가 변하는 수축으로 하중을 실제로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들 수 없는 하중을 시도하는 상황과는 다르겠죠. 따라서 너무 무거운 하중을 들어 올리려고 시도할 때 발생하는 근육 수축은 등척성 수축인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제의대생을 위한 기초의학 종합평가, 생리학, 익사이터블 티슈에 대한 15문제를 오늘 함께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